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지만 그래도 나름 쉐도잉은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텍스트 제목은 元气森林为什么要自建工厂? 元气森林은 회사 이름이에요. 元气森林은 왜 스스로 공장을 세우겠다는 걸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도 뒤에 나와서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한번 볼게요. 7월 20일 음료 브랜드 元气森林이 천진에 있는 공장을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이 공장의 규모는 작지 않은데요. 총 투자 금액은 10억 위안이고 공장의 면적은 약 200묘 정도 됩니다. 아셔야 할 점은 이 공장이 元气森林이 1년 안에 이제 가동시킨 공장 중에서 이제 세 번째라는 사실인데요. 나머지 두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여러분께서는 좀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 元气森林은 靠互联网打法 찾아보니까 플레이, 방법 이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元气森林은 인터넷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2년 동안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인플루언서 음료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속에서 이 元气森林이라는 회사는 인터넷을 주력으로 하고 2년 동안 되게 빠르게 급부상한 유명 음료 회사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공장을 짓는 이런 일은 사실 인터넷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일반적인 그런 인플루언서 브랜드는 다 이제 마케팅을 중요시하고 이런 자산을 좀 가벼이 여기는데 그런데 元气森林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反其道而行之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 代工模式, 代工뭐 OEM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 이 OEM 하청 외주 모델에서 转向 전환하고 있어요. 어디로? 스스로 공장을 세우는 걸로. 그래서 이 가벼운 자산에서 가벼운 자산 좀 그렇네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重营销轻资产을 반대로 지금 由轻转重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他为什么要这么做? 이 회사는 왜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한번 이유를 알아봅시다. 容易想到的一个原因是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元气森林이 이 공급 사슬을 자신의 손에 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장을 짓는 것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상품 공급에서 이제 断档 매진을 가로막는다. 네, 뭐 품귀 형상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不过 그러나 按元气森林自己的说法 元气森林의 말대로 보자면 这不是最重要的原因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닙니다. 전통 음료 브랜드는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이제 상품을 내놓는데 元气森林의 상품의 경우 교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0년만 해도 이 회사에서는 벌써 12가지 새로운 맛의 탄산 음료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맛이 다르면 그만큼 제조 기술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요구를 하느냐? 이 생산 라인과 연구 개발 부서 간의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래야만 촉진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상품의 혁신을.
이것이 바로 웬치 선린이 스스로 공장을 세우게 된 그 시작인 겁니다. 네, 보세요. 결국 키워드는 생산이 아니라 혁신인 거죠. 우리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이 웬치 선린의 생각과 좀 맞닿아 있는, 여相呼应, 멀리서 뜻이 통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 맞닿아 있는 그런 사례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사례는 일본의 사례인데요. 의류 브랜드 요이쿠 발음하다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유니클로. 이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올해 도쿄에서 세웠어요. 뭘?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공장을 세웠는데 4월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 7月份第一批打着东京制造的标签的针织衫在日本开售. 네, 7월에 처음으로 이 도쿄산이라는 이 라벨이 붙은 가디건을 이제 일본에서 출시를 했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过去 예전에는 유니클로의 모든 상품은 다 어떻게 생산이 됐냐?代工生产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이 유니클로의 242곳에 달하는 이 해외 OEM 생산 공장이 매년 생산해내는 옷이 13억 벌에 달했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니클로에는 이미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힘을 들여서 이 토지나 노동력에서나 인건비에서나 이 굉장히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공장을 도쿄에 세우냐는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즉 유니클로가 이미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들여서 이제 토지나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동경에서 공장을 세웠냐라는 거죠. 이 유니클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체 공장을 세우면 이제 디자이너들은 언제든지 이 생산 일성과 이 소재의 무늬나 결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무명실이 얼마나 튼튼한지 등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과 생산을 통합하면서 대폭 줄입니다. 무엇을? 옷이 이제 연구 개발에서 이제 출시까지의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유니클로가 자체 공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제조를 통해서 오히려 혁신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나와 있지만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철학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이론과 완전 다릅니다. 아마 그 유명한 产业微笑曲线을 아실 거예요. 이 产业微笑曲线 직역하면 산업 미소 곡선인데 한국에서는 스마일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네, 曲线的左边是研发 곡선의 왼쪽은 연구 개발입니다. 右边是营销, 오른쪽은 마케팅입니다. 이는 산업사슬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두 단계입니다.营销는 마케팅에 판매 서비스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네요. 而中间的生产制造 중간에 있는 이 제조는 附加值最低的环节,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有能力的公司肯定是自己抓两头把中间的制造外包出去. 능력이 있는 회사는 분명 자신이抓两头어디 잡겠어요? 연구개발이라 판매 서비스, 마케팅 이런 데 잡고 중간에 있는 제조를 外包出去, 자 외주를 주겠죠. 当年美国人就是这么想的.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他们认为工业时代已经成为过去. 그들은
산업시대가 이미 이제 과거가 되었고, 앞으로는 지식과 아이디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의 이제 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탈산업화 과정을 이제 진행해 나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예전에 미국 사람들도 이 제조의 부가가치가 가장 낮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산업시대가 이제 과거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해질 거니까 적극적으로 미국의 탈산업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다, 추진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독일인은 이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식에는 세 가지 라이엔, 지식은 세 가지 출처가 있는데, 라이엔 출처? 지식은 세 가지, 세 군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이론, 두 번째는 응용 개발, 세 번째는 또 가장 잘 소홀시 당하기도 하는 건데요. 바로 일하는 중에 배우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하우입니다. 제조업에서의 어떤 제조 기술은 지식이되다 실천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바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배우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만약에 스스로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혁신을 결정하는 이 지식이 결국 두벙와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산업혁명 전반을 이제 회고 돌아본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 无论是纺纱机还是蒸汽机, 방적기이건 증기기관이건 간에 여러 기술적인 혁신은 이제 과학자나 소수의 천재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광다 공련에서 온다는 거죠. 노동자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반도체 칩의 동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반도체 칩의 설계와 판매만 하고 이 생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을 우상화지의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高通, 퀄컴,英伟达, 엔비디아, 화웨이, 하이스, 화웨이 산하에 있는 하이실리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 생산만 담당하는 기업을 다이공지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다이지디엔, TSMC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한 가지 유형을 이제 IDM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자체 설계, 자체 제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텔과 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는 처음에는 다 IDM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이 팹리스 기업이 점차 주류가 되었습니다. 2년간 심편이 반도체 칩이 확 메말라서 부족하다.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첨단 제조 과정을 잡고 있는 이 소수의 이 파운드리 업체가 이 업계에 치명상을 가다. 이게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사람들은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
팹리스 모델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 생산을 이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계 평론가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 반도체 칩 업계에 이 팹리스 모델은 어쩌면 이 전환점을 맞이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와 제조와 패키징, 테스트 모든 것을 합한 IDM 모델이 다시 이 반도체 업계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오늘 쉐도잉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읽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원문 전체를 중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7月20日，饮料品牌元气森林在天津的工厂正式投产了。这座工厂的规模不小，总投资10亿元，占地面积约200亩。要知道，这是元气森林在1年之内建成投产的第3家工厂，另外还有2家工厂正在建设中。听到这个消息，不知道你会不会觉得有点奇怪？在我们印象中，元气森林是一家靠互联网打法，在这2年快速崛起的网红饮品公司。但是大建工厂这件事却好像一点都不互联网。一般的网红品牌都是重营销、轻资产，但是元气森林却反其道而行之，主动从代工模式转向自建工厂，由轻转重。他为什么要这么做？容易想到的一个原因是，元气森林想把供应链抓到自己的手里，通过自建工厂提高生产效率，确保供货不断档。不过按元气森林自己的说法，这不是最重要的原因。传统饮料品牌可能几年才会推出一款新口味，而元气森林的产品迭代非常快，单是2020年他们就推出了12种新口味的气泡水。不同口味需要不同的制造工艺，这就要求生产线和研发部门有强互动，这样才能够促进产品的创新。这是元气森林自建工厂的出发点。你看，关键词不是生产，而是创新。我们最近因为一直在关注制造业的话题，还真就找到了一个有趣的，可以和元气森林这个想法遥相呼应的例子。这个例子发生在日本。服装品牌优衣库今年在东京建立了第1家自有工厂，4月份投产，7月份第一批打着东京制造标签的针织衫在日本开售。过去优衣库所有的产品都通过代工生产，它的242家海外代工厂每年生产13亿件衣服。也就是说，优衣库已经有一个非常稳定的供应体系。为什么还要花大力气在土地和劳动力成本都很高的东京建立自己的工厂？优衣库说，通过自建工厂，设计师就可以随时和生产一线沟通面料的纹理、棉线的韧性等细节问题，把设计和生产一体化，大大缩短一款衣服从研发到上市的周期。换句话说，优衣库自建工厂就是要通过制造来反向促进创新。你发现没有，这个理念跟我们之前学的理论完全不同。你肯定知道那条著名的产业微笑曲线，曲线的左边是研发，右边是营销，这是产业链上附加值最高的2个环节。而中间的生产制造是附加值最低的环节。有能力的公司肯定是自己抓2头，把中间的制造外包出去。当年美国人就是这么想的，他们认为工业时代已经成为过去，
未来知识和创意才是最重要的财富来源，所以积极推动美国的去工业化过程。但是德国人对知识和创新有着不一样的理解，他们认为知识有3大来源，第一是基础理论层面，第二是应用研发层面，第三也是最容易被忽略的是干中学，也就是常说的 know-how。制造行业的工艺和技术同样是知识，而且是典型的实践性知识，无法从一堆公式里直接推演出来，只能是干中学。所以德国人说，如果不自己制造东西，对创新起决定性作用的知识将土崩瓦解。其实如果我们回顾整个工业革命的过程，就可以发现，无论是纺纱机还是蒸汽机，很多重大技术进步都不是从科学家或者少数天才那里来的，而是来自广大工人日复一日的实践操作和持续改进。再补充一个芯片业的动态，你可能知道芯片企业分3类，有的企业只从事芯片的设计和销售，不从事生产，这样的企业被称为无厂化企业，代表厂商有高通、英伟达、华为海思等，而只负责生产芯片的企业被称为代工企业，代表厂商就是台积电。除此之外，还有一种模式叫 IDM， 就是自己设计、自己制造。代表企业是英特尔和三星。芯片行业一开始都是 IDM 模式，但从1980年代起，无偿模式逐渐成为主流。这2年的芯片荒，掌握先进制程的少数代工厂成为行业卡脖子的因素。大家突然发现无厂模式具有巨大风险。从今年开始，很多无厂模式的芯片企业开始规划自主芯片生产。业内观察家指出，芯片行业的无偿模式可能已经走到了拐点。未来集设计、制造、封装、测试于一体的 IDM 模式会重新成为芯片行业的主流。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거 전문은 너더 어플의 너더 도티어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고 원고도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음료 브랜드 회사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로 시작해서 반도체 얘기까지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제가 이 편집한 원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란에 따로 붙여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再见。